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하프파이브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재미교포 클로이 킴은 요즘 미국인들의 증오 범죄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하프파이프는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중 하나인데요. 클로이 킴 선수는 2016년 릴레 한메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하프파이프 금메달로 화려한 데뷔를 한 뒤 2019년 유타 세계선수권, 2021년 에스펀 세계선수권에서도 모두 금메달을 휩쓸어 버렸을 정도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에서 주관하는 엑스게임의 슈퍼5 종목에서는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모두 금메달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그녀가 존재하는 이상 여자 스노보드 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지난 2일 ESP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많은 미국인들이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통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자꾸 보낸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프로운동 선수이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인종차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로 입을 뗀 그녀는 SNS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증오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멍청한 동양인이란 인종차별적 표현부터 시작해서 각종 외설적인 내용의 욕설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백인의 메달을 뺏는 행위를 멈춰라. 그들은 동양인인 그녀가 스노보드계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다른 백인 선수들이 전혀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이니 그렇게라도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졸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소식이 최근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배우 윤여정은 백인들의 잔치라고 불리는 오스카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연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간판 감독 봉준호가 오스카의 포문을 연 것이 불과 1년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미국 문화 침투 속도가 미친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봉준호 감독은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에 대해 오스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기쁨을 표했습니다. 한국인 배우가 오스카 수상을 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오스카가 백인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는 뜻을 함축한 말이죠. 아카데미 투표권자가 9천 몇백 명인데 여전히 그중 다수는 백인 영화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며 아직까지도 오스카 시상식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지적하여 이번에 윤여정이 연기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히 오스카 시상식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것의 영향뿐만이 아님을 확실히 했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오스카 시상식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백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윤여정이 연기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공개된 수많은 작품 중 윤여정의 연기가 단연 독보적이었다는 것을 백인들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언론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통신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사에서는 윤여정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계 배우의 여우조연상 수상은 1958년 일본 출신의 우메키 미요시가 최초였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앞섰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은 지난 60년간 영화계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숨만 내쉴 뿐입니다. 특히 각 언론에서는 우메키 미요시를 일본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일본 출신이라 언급했는데 사실 우메키 미요시는 일본의 연기 환경이 열악하여 미국에 귀한 미국인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 국적 최초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는 한국의 윤여정 배우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마인치 신문에서는 그나마 한국의 문화약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자국의 현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화 작품 최초로 오스카 4개 부문을 휩쓸었는데 올해도 한국 작품은 3개의 큰 존재감을 보여줬다 평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영화는 한국 영화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사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도요 게이자에 따르면 일본은 영화 어느 가족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등의 천재 감독이 존재하긴 하지만 해외 프로모션이 현저히 떨어져 한국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또 그들은 한국은 해외에 꾸준히 로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부문에서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을 거라는 뻔한 레퍼토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인 셈이죠. 배우 윤여정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보여준 일거수일투족은 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이번 시즌에서 최고의 수상소감 연설이었다. 그녀와 경쟁 구도에 올랐던 미국의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그녀의 수상소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경쟁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모두 다른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화에서 최고였다. 이 말을 들은 아만다는 I love her 이라며 그녀의 수상소감에 감격을 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보여준 뛰어난 재치로 인해 해외 언론들은 마치 자지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헐리우드 리포트, 만약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아 이번 시상식이 예년과 같은 형태를 열렸다면 그 MVP에는 단연 윤여정으로 꼽혔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의 재치 있는 언변은 모니터 밖의 시청자들마저 한순간에 매료시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입담은 MZ세대들도 휩쓸고 있습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차세대 트렌드세터이죠. 뭐든지 솔직한 표현을 좋아하는 이 세대는 기성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배우 윤여정만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빠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직설적이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겸손을 겸비한 그녀의 화법에 제대로 꽂힌 것인데요. 한 기자는 윤여정에게 아카데미 시상식에 온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윤여정은 아카데미가 최고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간단한 답변으로 받아쳤죠. 세계가 백윤이주의 서구권 사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들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담백한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수준에 대해 논하는 것조차 가치가 없다는 듯이 답하는 윤여정의 쿨함에 세계의 MZ세대는 열광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작년 오스카 시상식도 결국 로컬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인터뷰를 하여 화제를 몰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또한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임에도 그녀는 와인을 홀짝거리면서 약간의 취기가 오른 상태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손들 필요 없어, 아무나 질문해. 이 말을 들은 MZ세대는 스웩 미쳤다, 매력 쩐다, 헤어날 수 없는 마이페이스라며 감탄합니다. 또한 윤여정은 봉준호 감독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영화 미나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미나리는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어 큰 주목을 받았던 플랜 B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로 참여한 영화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브래드 피트가 이 영화에 얼마의 제작비를 투입할 것인지 궁금해했고 200 밀리언이라는 답변을 들은 그녀는 그것을 순간 200억이라 생각해 작품에 참여했다 하죠. 하지만 200 밀리언은 200억이 아니라 20억이기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그녀는 요즘 한국 영화에서도 20억의 제작비는 쳐주지도 않는다며 브래드 피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듯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후 오스카 시상식에서 브래드 피트와 만났을 때 그녀는 과거 자신이 했던 인터뷰를 잊지 않고 다음에는 영화를 만들 때 돈 좀 더 써라는 농담도 했다는데요. 물론 브래드 피트는 조금만 더 쓰겠다며 위트 있게 받아쳐 후일담을 들은 이들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은 그녀의 패션 하나하나에도 다 집중하며 덕질을 시작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 초부터 패션계에서는 그레니얼, 할메니얼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현 MZ세대들에게 윤여정의 감성은 더욱 치명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할머니들의 옷장이나 빛바랜 옛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과감한 패턴, 화려한 색상, 헐렁한 핏으로 대표되는 그레니얼에 MZ세대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패션업계 LFA 여성 브랜드 닥스레이디스에 따르면 그레니얼 패션 제품군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여성 패션 쇼핑 앱 지그재그에서 윤여정을 모델로 택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그녀조차 광고 잘못 들은 것 아니니 라며 반문했던 이 선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신의 한 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레니얼 트렌드와 윤여정의 영향력이 시너지를 터뜨려 여성들 사이에서 윤여정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되던 윤여정 신드롬은
영화 내에서는 푸근한 한국 할미 감성으로 세계를 휩쓸더니 현재는 그녀의 현실 모습이 또 다른 신드롬을 일으키며 2021년 트렌드를 이끌 대표적인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